당신의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생방송 크립토 투데이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 네네네. 저도 그 가수 구하라 씨 이야기 하시는 네. 거죠? 사망 기사를 접하고 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건 네. 그거고, 네, 오늘 뉴스는 제대로 또 전달을 해야겠죠?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11월 25일 세계 경제 주요 지수입니다. 금은 1g에 55,516원으로 0.4% 하락했습니다. 달러는 1,178원으로 0.21% 상승했고요. 위안화는 167.31원으로 전일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2,101.96포인트로 0.26%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 S&P 500 지수는 3,110.29포인트를 기록하고 0.22%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8,519.88포인트로 0.16% 상승했고요. 비트코인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 하락하고 있고 7,030달러 기록 중입니다. 7,030달러. 네, 이번 주 증시와 네. 암호화폐 가격에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국내 거래소 관련된 특검법의 향방과 관련된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하시고요. 네, 그럼 글로벌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SEC에서 비트코인 ETF 재검토를 결정했는데요. 페북 리브라보다 먼저 출시될까요? 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검토입니다. 좀 전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출시다. 이런 네, 건 네. 아직 조금 빠른 것 같고요. 네. 재검토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자체적인 판단이나 청원서에 따라서 재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재검토를 거쳐서 이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번복해서 출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에서 블록체인 표준 수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발빠른데요. 먼저 표준을 만들고 뒤따라오는 건가요? 네, 굉장히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민은행 부총재가 이야기하기로는 블록체인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또 인공지능을 포함한 17개의 핀테크 부문에 대한 새로운 표준 체계를 수립하여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금융산업을 위한 표준 체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니 기존 체계에서 산업 발전을 지원할 만큼 명확하고 강력한 수준이 아직 아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중국 내 거래소들인 건가요? 지금 이 뉴스 때문에 네네.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중국의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가 공식적으로 도시 내 모든 거래소를 단속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관련된 리스크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활동에 관여하는 감시 기관에 대한 인터뷰, 또 검사, 금지 사항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 급습에 상하이 사무소를 폐쇄했다는 보도인데요. 바이낸스 측은 그런 일이 없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네, 이 뉴스도 지금 퍼드로 퍼지고 있는데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 대변인은 바이낸스 팀은 전 세계에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상하이나 혹은 중국 어떤 도시에서도 사무소를 만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실 무근에 대해서 밝히는 그 중국 언론들에 대해서 타겟이 네. 우리가 많이 되고 있으니 최근에 바이낸스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들이 늘고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LG CNS의 모나체인이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과 블록체인 사업에 맞손을 잡았습니다. 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각사가 보유한 블록체인의 기능 및 서비스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호환 가능한 기술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암호화폐 산업 제도권 편입에 청신호겠죠. 네, 제발 청신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21일에 가상화폐 혹은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취급업자들이 지켜야 할 규제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세 가지 안 중에서 국제자금 세탁방지위원회가 내놓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권고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김병욱 의원의 특검법 개정안이 수정 의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도 너무 기쁩니다. 네, 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이 특검법 수정을 환영한다며 암호화폐 건전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블록체인 협회가 22일에 특검법 개정안의 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가 건전한 시장 질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다라는 입장문을 통해서 업계는 이번에 수정된 특검법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저도 업계 관계자인데 근데 안에를 더 뜯어봐야 됩니다. 네.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벌집 계좌 관련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은행 거래의 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 뉴스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따 2부에 네. 친절한 경수 시코너에서 전화 연결을 해서 좀 물어볼 생각인데요. 현재 이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소와 무관한 것처럼 중소기업은행에서 법인 통장 개설을 요청해서 발급을 받았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통장을 암호화폐 거래소 원화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자 중소기업은행에서 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뉴스인데요. 네. 정확하게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실제 사실과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이전에는 네네. 법원에서는 한번 또 이거를 합법적인 거다라고 또 발표를 예전에 한 뉴스가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안의 계약서상에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이따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SW 관련 민원에서 셋 중 하나는 암호화폐라고 했습니다. 네, 전체에서 셋 중 하나는 아니지만 일단 2017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간 국민청원 게시글 43만여 건 중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청원이 2,050건이었는데요. 네. 이 2,050건 중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청원이 36%나 된다고 합니다. 네네. 내용은 크게 이제 좀 나누자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규제 문제 또는 산업 발전과 기술 문제에 대한 우려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여론이 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좀 보강하기도 하고 네. 투자자들의 어떤 신변 보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보호 등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네, 다음은 거래소 소식입니다. 빗썸에서 DACC, 롬, 프리마스에 대한 거래 정지 안내를 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빗썸이 암호화폐 투자 유의 종목의 지정에 따라서 세 가지 종목이 10월 10일, 10월 24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발표했는데요. 지정일로부터 계속해서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해당 암호화폐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인원에서 VNT의 출금 종료 일시를 연장했다고 합니다. 네. 코인빗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인 허가제 관련 안내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걸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네. 선제 공격이라기보다 공지사항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정부의 특검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코인빗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무분별한 난립과 무책임한 운영 및 법적 책임 회피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의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코인빗이 좀 더 투자자 보호에 신경을 써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오비에서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코인 200여 종을 다시 평가한다고 합니다. 네. 후오비에서 이렇게 많은 종목에 대해서 상장을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멈춘다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네. 후오비 비즈니스 총괄이 암호화폐 200여 종에 대한 평점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상장을 시켰을 때랑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네. 24시간 돌아가는 장이다 보니까 상황도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이 평점을 잘 운영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 같은데요. 당국의 또 정책 기조에 부응해서 부적절한 암호화폐를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신규 암호화폐 상장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서구 두나부 대표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업계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기업 솔비트가 블록체인 허브와 마케팅 제휴협약 체결로 국내 커뮤니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솔비트가 국내 커뮤니티 강화 및 국내외 연관 사업 실시간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잘 알려진 블록체인 커뮤니티 블록체인 허브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이콘이 마이닝 블록체인 게임의 콜라보를 위해서 크립토 워리어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정식 오픈할 때 하이콘을 채굴할 수 있는 이벤트 광산이 이벤트 기간 동안 오픈이 되고요. 하이콘 코스튬 아이템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하이콘 코스튬 아이템을 구매할 때 사용되는 하이콘은 소각을 진행하는 방안까지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테크 중심지인 선전시가 암호화폐 활동에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경고인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만 하고 있고 네. 무시무시하네요.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 심천이라고 불리거든요. 한국에서는 그 인터넷 금융 리스크 교정 전담팀에서 암호화폐 활동된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선전시는 경고문을 통해서 중국이 2017년부터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공개를 ICO죠.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불법 활동 및 금융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고요. 네.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다단계들이 굉장히 많이 판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감시하는 겁니다. 네. 네, 다음은 블록체인 행사 소식입니다. 클레이튼 비앱 개발 교육 세션이 열립니다. 네, 그라운드X가 후원하는 클레이튼 B앱 개발 교육에 대해서 세션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2019 블록체인 서비스 데이가 열립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블록체인 서비스 업계에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한국 블록체인 협회와 코인데스크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실무 세미나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국내 법규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기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행사인데요. 업계분들은 꼭 가셔서 이걸 좀 지켜보셔야겠네요. 네, 저도 가서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은 가장 빠른 비트코인 아침 방송 크립토투데이의 친절한 경수 씨 코너입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포블게이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스퍼의 김태현 대표님을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물어볼 거냐면 지금 실제로 네네. 이야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거래소, 가상계좌가 있는 거래소 4대 거래소만 살아남느냐, 아니면 중소형 거래소들도 이 특검법 개정안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래서 중소형 거래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저는 거래소도 지금 많이 시끌시끌하지만요. 음. 요즘 중국에 관한 게 너무 많은 기사들이 그거는 이제 뜨더라고요. 내일쯤 네. 제가 전문가를 연결을 할게요. 네. 네. 주무시려나? 김태현 대표님이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방송 중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크립토투데이의 도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글로스퍼 김태현입니다. 네, 지금 엊그저께 뉴스 중에 입금 제한을 당한 거래소들이 은행 조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최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히려 중소기업은행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 뉴스 아시죠? 알고 있죠. 네, 중소거래소들이 이 벌집 계좌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되게 불안해하는데 이 뉴스가 어디까지가 팩트인가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네. 일단 법원 판례를 보면은 중소거래소들의 이 법인 계좌 사용을 제한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판결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번 최근 판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해당 이제 이 논쟁 중인 거래소에 그 법인 계좌를 이 사용을 정지 결정을 내린 거는 정당하다라고 이번에 정당하다. 나왔는데 네, 그 이면을 제가 이제 뭐 법조계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이면 파악을 저희가 해본 바로는요. 네, 보통 법인 계좌를 이제 발급받을 때 네. 요즘은 예전과 틀리게 서약서를 써요. 이 계좌를 암호화폐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가 거의 대부분 여기 그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저도 썼어요. 저도 네, 저도 계좌 만들 때 썼어요, 그거. 네. 네. 근데 그 이전 판례 같은 경우는 그 네. 서약서 없이 이미 과거에 법인 계좌들이 개설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에서는 이미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고객이 지키지 않았기 시행한 때문에 거구나. 네. 그래서 정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포블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폴 게이트입니다. 아, 포블 게이트. 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네. 3건 정도, 그러니까 법인 계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예, 그 중에 2-3개 정도는 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네네네.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최근에 하나은행이랑 그 협의를 봐가지고, 네. 저희가 그 이용에는 문제 없게끔 정상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럼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그 은행이랑 협의를 잘 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네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제 유기적으로 합의를 더 잘해야 되는 게, 네. 그 며칠 전에 정무위에서 그 그렇죠. 특검법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통과되면서 이제 국회 발의를 하기도 예정인데, 네. 요 차원에 맞춰서 이제 은행과 뭐 예를 들어서 실명 인증 부분이라든지 가상계좌 발급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더 유기적으로 아마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근데 특근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계좌가 있는 거래소만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중소형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상계좌가 없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은행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중소형 거래소에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두고 가상계좌를 받게 해줄 의향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제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네, 은행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은행들은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 이제는 아마 그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뭐 자기 자본이라든지 자본 총계 음. 등을 파악하고 또 그리고 ISMS라든지 이런 정보보호 표준 체계 등이 잘 갖춰진 거래소라면은 네. 아마 은행이 굳이 이걸 안 해줄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전에는 이게 기준점이 되게 모호했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은행이 안 해줬는데 특근법 개정안 이후에는 이 기준점이 명확해지니까 그럼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겠네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던 거래소들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 좋지 않은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거래소를 운영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네. 그냥 그렇게 그 무대포식으로 운영했던 거래소들은 아마 그 가성계좌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요, 국내 몇 개의 거래소들이 살아남을 걸로 네. 전망을 하시나요? 그래도 한 1-20개 정도는 살아남지 않을까. 네. 한 5개 이상 정도는 이제 좀 큰 규모의 기업에서 이제 신규를 시작하는 거래소도 생길 것 같고요. 네. 네. 대표님. 시장 논리에 의해서 네. 그 중에서 또 없어지는 건 없어지겠죠. 네. 좀 전에 큰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글로스퍼 포함이죠? 뭐 저희는 이미 그 포비게이트랑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를 포함해서 보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 최초로 상장사가 되셨잖아요, 이번에. 예, 그렇죠. 상장사를 인수했죠. 네, 인수를 했죠. 그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이 상장사까지 인수를 하셨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블록체인 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먹거리가 상당히 작고, 네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먹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스타트업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한계. 이 기업의 제한 때문에 네. 각종 뭐 주관 사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주를 못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올해 작년에 수많은 레퍼런스를 쌓았기 때문에 그쵸. 예, 내년에 주관 사업자로 도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는 이제 그릇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코스닥 상장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정부의 일을 하거나 외부의 활동을 할 때 아무래도 블록체인이랑 꼬리표를 달거나 혹은 스타트업이라는 꼬리표는 네. 블록체인이나 꼬리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스타트업의 한계. 50억짜리, 100억짜리 사업의 주관사가 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전반적인 것들이 다 네. 감안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대표님, 하이콘도 계속 영업하고 있는 거 맞죠? 저희는 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 한국에서 네. 이제 하이콘 플랫폼이 들어간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을 관리하고 또 이제 R&D 쪽으로 네. 확실하게 이제 내년에 새로운 블록체인 또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번 경쟁을 해볼까 야, 항상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버원이세요, 항상.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활동 그리고 그 저희한테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글로스퍼의 김태현 대표님이셨고요. 네, 김경수의 크립토투데이 방송은요, 다양한 검색 채널에서 크립토투데이를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블록체인 허브의 포럼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알차고 질 좋은 정보를 잘 정리하셔서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성투하세요. 성투하세요.